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의 나원준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이 노무라 데스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동의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수입물 수입 제한이 커질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맥락에서 이제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하려고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우리 뭐 시찰단이 간다고 해도 무슨 제대로 조사나 검증을 하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일찍부터 수입금지 해제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서 내는 것은 약간 우리를 좀 얕잡아 보는 깔보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지금 분석이신 거죠? 예. 자,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다음 달 초에 최종 검증 결과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염수 문제 없다라는 만약에 결론을 내놓고 나아가 우리 시찰단도 문제 없다라는 만약에 결론을 발표를 한다면 우리가 수입 규제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지난 4월에 이미 중간 보고서에서 뭐 IAEA 그 보고서가 이제 뭐 문제 없을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최종 보고서 내용은 거의 점쳐지는 분위기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찰단이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은 맞는데 사실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미 2013년 12월에도요. 그 당시 이제 2013년 8월 달에 있었던 그 도쿄전력 그 원전 오염수 누출 사건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러고도 WTO에서 우리한테 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거부할 명분이나 근거가 있냐 이런 부분은 엄연히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입장을 좀 바꿔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단은 직접적으로 2019년에 WTO 우리가 승소한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달라진 게 있냐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조건이 달라진 게 있다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사실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IAEA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해양 오염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명분이나 근거가 우리가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논리를 개발을 해서 어민 보호를 해야죠. 그러면 그럼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 어떤 결론을 내놓든지 간에 우리 정부가 그거와는 다르게 수입 규제를 계속 지속할 그러니까 여지는 있는데 그러면 근데 그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IAEA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찰단이 중요한 게 우리 정부가 구성해서 보낸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해버리면 그때는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일본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수입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걸리는 거죠. 교수님께 조금 전에 말씀 주권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해 정부가 이래버리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그 시찰단 그리고 사실은 시찰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찰단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그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 해석할 때 충분히 이렇게 좀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명시하고 정부 역시 그거를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마치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진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걱정이죠. 다른 나라는 조금씩 푸는 것 같던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많이 이제 푼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좀 조심스러운 평가지만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 2021년에 다 풀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줄 서겠다는 이제 나라들이 나오는 건데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CPTPP 이제 그 가입 관련해 가지고 대만, 영국 이런 데에서도 수입금지 해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그렇게 이제 일본에 이제 한 4개 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금지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U 27개 나라 그리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집요하게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도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나라들이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쪽으로 갈 텐데.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든 해양 오염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걸고 넘어져서 런던 의정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그 해양 오염과 관련돼서 모든 오염원에 대해서 이제 해양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우리가 그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이걸 총회 사항까지 끌고 가고 이런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국이라든지 홍콩, 마카오하고 연대할 여지는 있는데 예. 문제는 연대할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는데 시찰단 결론에 따라서는 또 그 얘기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시찰단이 그 판단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거나 내지는 어떤 효력이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은 아니다 하는 점이 분명히 국제적으로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시찰단의 활동에 지금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한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악용할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시찰단이 그 갔다 와서 문제 없다고 하면 일본 정부가 니네 정부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으로 나설 거 아닙니까? 완전히 들러리 서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이제 그 견지하고 갈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잠깐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였습니다.